배가 고파. 밥 한 그릇만. 추운 겨울밤, 한양성박 작은 마을이었어요. 초라한 초가집 앞에 누추한 거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고 손은 얼어서 파랗게 떨리고 있었죠. 문이 삐걱 열렸어요. 어린 처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처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안을 돌아봤죠. 괴짝 안에 남은 쌀은 딱 한 줌. 내일 아침 아버지와 나눠 먹을 마지막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오세요. 처자는 주저없이 거지를 맞이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마지막 쌀을 꺼냈어요. 정성스레 씻어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처자의 손은 추위로 파랗고 옷은 얇디 얇았습니다. 이 어린 처자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거지의 눈가에 뭔가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남에게 내어주는 순간, 그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걸요. 이 거지의 정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작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조선 왕실을 뒤흔들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세자빈 간택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한양대궐 깊숙한 곳, 동궁전이었어요. 화려한 주렴 사이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세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세자빈 간택 후보자 명단이었어요. 첫 번째, 영의정 김판서, 대규수 김연화. 20살. 두 번째, 좌의정 박판서, 대규수 박혜원. 19살. 세 번째, 몰락 양반 이진사, 대규수 이소화. 18살. 세자 이강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3세 청년,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였죠. 준수한 외모의 학식도 깊었지만 무엇보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구나. 서류에는 가문과 학식, 외모만 적혀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없었죠. 그녀들이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세자비는 훗날 왕비가 될 분이 아니냐. 가문만 보고 어찌 정하겠느냐. 그때 스르륵 문이 열렸어요. 내관 김상선이 들어왔습니다. 60이 넘었지만 허리가 곧고 눈빛이 정정한 세자를 어릴 적부터 보필해온 충직한 내관이었죠. 무슨 고민이 그리 깊으시옵니까? 이 세 사람 중 누가 진정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는지 어찌 알겠소? 글쎄요. 직접 만나보시지 않고서야. 그렇지. 세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만나봐야지. 하지만 세자의 신분으로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게요. 김상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그렇소. 신분을 숨기고 만나볼 생각이요. 거지로 변장해서 그들의 집을 찾아가겠소. 배고픈 거지가 밥을 청하면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요.
하오나 세자 마마.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겠소? 세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상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마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고맙소. 다음 날 아침 세자는 아버지 임금을 찾아뵈었습니다. 근정전 편전이었어요. 아바마마께 아뢰옵니다. 세자가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무슨 일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50대 중반의 임금은 어진 성품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셨죠. 세자빈 간택헌으로 여쭈옵니다. 오, 그래. 후보는 정해졌다고 들었다. 모두 훌륭한 가문의 교수들이라던데. 그것이 소자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가문만으로는 진심을 알 수 없사옵니다. 세자비는 훗날 백성의 어미가 될 뿐이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가문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옳구나. 그랬어. 소자가 직접 그들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세자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거지로 변장해 후보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겠다고요. 편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위험한 일이로구나. 예, 아바마마.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면 짐이 어찌 맞겠느냐. 허락한다. 감사하옵니다. 세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조심하여라. 김상선을 대동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여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공궁전 골방에 세자와 김상선이 마주 앉았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김상선이 커다란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남루한 옷가지들이 나왔어요. 해진 저고리, 기운 바지, 떨어진 버선.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한양 칠패 시장 거지들에게서 얻어왔사옵니다. 돈을 주고요. 김상선이 빙긋 웃었어요. 세자는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벗고 남루한 누더기를 걸쳤죠. 몸에 닿는 옷감이 거칠었어요. 평생 비단만 입던 세자에게는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이제 얼굴을 가려야지요. 김상선이 아궁이에서 그을음을 묻혀왔어요. 세자의 곱디고 온 얼굴에 검은 재를 발랐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렸죠. 거울을 보시겠습니까? 세자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낯선 사람이 비쳤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너덜너덜한 한양 거리를 떠도는 거지. 그 자체였죠. 이제 세자가 아니라 떠돌이 거지일 뿐이로군요. 세자가 쓸쓸히 웃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영의정대 김연화 교수의 집이지요. 예, 마마. 소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겠사옵니다. 부탁하오. 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화려한 가문 뒤에 숨은 진짜 얼굴들이요. 과연 누가 진정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언덕배기 화려한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어요. 영의정 김판서의 저택이었죠. 대문 앞에는 금박을 입힌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부사댁이라는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담장은 높고 견고했고 대문 양옆에는 석수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뚜벅, 뚜벅. 한 사람이 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추한 거지였어요. 얼굴은 그름으로 새까맣고 옷은 너덜너덜했죠. 바로 세자 이강이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찍이 서 내관 김상선이 지켜보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이다. 세자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열렸어요.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뭐야, 거지 아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두드리는 게야. 하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세자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사흘째 굶어서 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을까요? 밥. 하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가 시장 국밥집인 줄 아나? 썩 꺼지지 못해. 하인이 대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죠. 20살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교수였어요. 얼굴은 고왔고 머리에는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바로 김연화였어요. 김연화는 세자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코를 막았어요. 냄새. 세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죠. 아가씨,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만. 이 더러운 것이 감히 우리 집 문전에. 김연화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손수나. 예, 아가씨. 하인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세자를 에워쌌습니다. 이 거지를 당장 내쫓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떡해. 하인들이 세자를 밀쳤어요. 세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흙바닥에 손이 닿았죠. 아야. 세자는 손을 들여다봤어요. 까진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김연화는 그걸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빨리 쫓아내. 그리고 대문 앞 청소 깨끗이 하고. 예, 아가씨. 하인들이 세자를 밀쳐냈습니다. 세자는 비틀거리며 멀리 떨어졌어요. 뒤돌아보니 김연화가 손을 털며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러워. 물 좀 가져와. 손 씻어야겠어.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게 영의정의 딸이라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화려한 옷과 고운 얼굴 뒤에 저런 차가운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김상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소. 세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 교수는 아니요. 저런 마음으로 어찌 백성의 어미가 되겠소. 첫 번째는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아직 두 사람이 남았사옵니다. 그렇지. 아직 희망이 있소. 세자는 손바닥에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두 번째 집 좌이정 박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세자는 한양서촌으로 향했습니다. 좌이정댁도 영의정댁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죠. 똑, 똑, 똑. 이번에도 하인이 나왔어요. 세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하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교수였어요. 얌전한 인상에 옅은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바로 박혜원이었습니다. 박혜원은 세자를 보더니 잠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아이고, 먼 길 오셨나 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세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사람을 만난 건가요? 배가 고프신가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혜원이 하인을 불렀어요. 김서방. 예, 아가씨. 이분께 밥 한 그릇 드려요. 예, 아가씨.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박혜원이 하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세자의 귀에 닿을 만큼만 작은 목소리였어요. 찬밥 있지. 그거 갖다 줘. 아, 그리고 마당 구석에 던져주고 빨리 쫓아내. 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인은 마당 구석으로 가서 그릇을 땅바닥에 놓았죠. 여기 있소. 세자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찬밥이었어요. 그것도 바싹 마른 누렇게 변한 찬밥이었죠. 옆에는 개밥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자는 박혜원을 바라봤어요. 박혜원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빨리 먹고 꺼져.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박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 저 사람 나간 다음에 그릇 버려. 다시 쓰지 말고. 세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좌이정댁을 나선 세자는 한참을 걸었어요. 한양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김상선이 따라왔죠. 마마,
됐소. 아무 말 말아요. 세자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리 거지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다니. 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이제 한 사람 남았소. 이소화 아가씨 댁이옵니다. 가보자.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하지만 세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이미 2번이나 실망했습니다. 마지막도 똑같지 않을까요? 세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막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세자는 한양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문을 지나자 풍경이 확 달라졌어요. 화려한 기와집은 없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죠. 이소화 아가씨 댁이 이쯤일 텐데요. 김상선이 멀리서 가리켰어요.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죠. 한참을 걷자 더욱 초라한 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대문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덧문을 걸쳐놓은 거였어요. 이런 곳에 양반과 교수가 산다고? 세자는 놀랐습니다. 간택 후보로 올라온 집이 이렇게 가난할 줄이야. 세자는 문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2번 실망했어요. 이번에도 똑같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세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누구세요? 안에서 여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한 처자가 고개를 내밀었죠. 18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곱지만 옷은 남루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 하나 없었죠. 바로 이소화였어요. 소화는 세자를 보더니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디서 오셨나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랐거든요. 이 처자는 자신을 보고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배고프시겠어요. 들어오세요. 소화는 주저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자를 안으로 맞이했죠. 여기 앉으세요. 금방 밥을 지어드릴게요. 세자는 마루에 앉았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라고 낡은 괴짝 하나, 밥상 하나가 전부였죠. 소화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괴짝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쌀이 나타났어요. 한 줌, 딱 한 줌뿐이었습니다. 세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이 집에 남은 전부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가씨, 세자가 말을 걸었어요. 예, 그게 마지막 쌀 아니오? 소화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괜찮아요. 내일 아버지께서 벼루를 팔러 한양에 가시면 쌀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굶는 것보다는 낫지요. 소화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소화는 그 마지막 쌀을 정성스레 씻었습니다.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뗄감도 얼마 없었습니다. 마지막 나무 몇 개를 집어넣었죠.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잠시 후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퍼졌어요. 소화는 밥이 다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세자는 소화를 지켜봤어요. 소화의 손은 얼어서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옷이 너무 얇았거든요. 하지만 소화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밥을 퍼냈습니다. 다 됐어요. 소화가 밥그릇을 들고 왔어요. 따끈따끈한 흰 쌀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밥그릇을 들여다봤어요. 따뜻한 밥이었어요. 세자는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대궐에서 수없이 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은 처음이었어요. 이 밥 한 그릇에는 소화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쌀, 마지막 땔감, 그리고 얼어붙은 손으로 정성스레 지은 밥. 밥이 맛없나요? 소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세자는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먹었습니다. 소화는 옆에 앉아서 미소를 지었어요. 세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뻤거든요. 다 드시면 물도 드릴게요. 고맙소. 밥을 다 먹고 난 세자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화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가씨는 왜 나 같은 거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오? 소화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이상한가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요. 하지만 이게 아가씨 댁의 마지막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소화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눔은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걸 나누면 그 마음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세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처자야말로. 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처자야말로 진정한 세자빈의 자격이 있구나. 밖으로 나온 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상선이 다가왔습니다. 마마, 어찌 되었습니까? 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찾았소. 예. 진정한 세자빈을 찾았소.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면하는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차가웠소. 박혜원은 겉으로 온화한 척하지만 속은 위선이었소. 하지만 이 소화는 세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소화는 가진 게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소. 자신의 마지막을 내어줄 만큼 따뜻했소. 그럼, 그렇소. 내일 간택에서 이소화를 선택하겠소. 김상선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현명하신 결정이옵니다, 마마.
세자는 다시 한번 초가집을 돌아봤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소화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조금만 기다리시오, 소화. 내일이면 그대의 인생이 바뀔 것이오. 세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내일은 간택일입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선택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한양대궐 근정전. 오늘은 세자빈 간택일이었습니다. 궁궐 안이 술렁거렸어요. 신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궁녀들은 분주히 움직였죠. 근정전 앞마당에는 붉은 용단이 깔려 있었어요. 양옆으로는 의장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 후보들이 오시는구나. 한 신하가 속삭였어요. 대궐 문이 열렸습니다. 세 대의 가마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가마, 영의정 김판서 대가마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가마에서 김연화가 내렸어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에 금빛 비녀, 얼굴에는 연지곤치를 찍었어요. 김연화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들었죠. 당연히 나겠지. 김연화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보다 가문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번째 가마, 좌의정 박판서 댁이었습니다. 박혜원이 내렸어요. 박혜원도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얌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내가. 박혜원도 속으로 다짐했어요. 온화한 척하는 연기는 자신의 특기였으니까요. 세 번째 가마, 이진사 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그냥 낡은 가마였거든요. 소화가 내렸습니다. 옷은 깨끗하게 빨았지만 누가 봐도 초라했어요. 비녀도 없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간택 후보라니. 이진사 댁이 몰락했다고는 들었지만 저 정도일 줄이야. 저런 집안에서 무슨 세자빈이 나오겠나. 소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김연화가 소화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런 것도 후보래. 박혜원도 소화를 보며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저런 거지 같은 게 나랑 경쟁하겠다고? 임금 마마 납시옵니다. 내관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쿵, 쿵, 쿵.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근정전 문이 활짝 열렸어요. 임금께서 용상에 앉으셨습니다. 양옆으로 신하들이 도열했죠. 세 명의 후보 앞으로 나오너라. 임금의 목소리가 위엄 있게 울렸어요. 김연화, 박혜원, 소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일렬로 서서 절을 올렸어요. 천세, 천세, 천천세.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세자빈을 간택하는 날이니라. 세자야, 들어오너라. 예, 아바마마. 연문이 열렸어요. 세자 이강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세자는 위풍당당했어요.
어제 그 누추한 거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세자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새 후보 앞을 지나갔어요. 김연화는 세자를 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혜원도 얌전하게 고개를 숙였죠. 소화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세 사람 앞에 멈춰 섰어요.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김연화, 박혜원, 소화. 궁궐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세자는 누굴 택할까요? 당연히 영의정대 교수겠죠? 아니면 좌의정대. 그런데 세자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연화 앞을 지나쳤어요. 박혜원 앞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소화 앞에 멈춰 섰어요. 그때 세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대가 바로 내가 찾던 세자빈이요. 쿵. 근정전의 충격이 퍼졌어요.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이진사 대교수를? 세자 마마께서 무슨 생각으로? 김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박혜원도 당황했어요.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소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세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소화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젯밤 그 거지가 바로 세자였다는 걸. 세자 마마. 소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세자야, 무슨 연유로 이 소화를 택하느냐? 아바마마께 아뢰옵니다. 세자가 돌아서서 임금께 절을 올렸어요. 소자는 사흘 전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거지로 변장했사옵니다. 궁궐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거지로 변장? 무슨 말씀이신가?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자는 세 후보의 집을 각각 방문했사옵니다. 배고픈 거지로 변장해서 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세자는 김연화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 집, 영의정댁. 김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자가 밥을 청하자 그 집 교수는 소자를 내쫓아 싸웁니다. 이 더러운 것이 감히 우리 집 문전에 라며 하인들을 시켜 소자를 밀쳐냈습니다. 그건 김연화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세자는 박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집, 좌의정댁. 박혜원도 얼굴이 굳었어요. 겉으로는 온화하게 대했사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자를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찬밥을 개밥 그릇 옆에 던져주고 나중에는 그릇까지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박혜원이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세자는 소화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세 번째 집, 이진사댁. 소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사옵니다. 마지막 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화는 주저없이
그 마지막 쌀로 밥을 지어 소자에게 주었사옵니다.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은 내일 굶을지도 모르는데 낯선 거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궁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세자비는 가문이나 재물이 아니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이여야 하옵니다. 이소화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자는 다시 소화를 바라봤어요. 그대가 내 곁에서 백성의 어미가 되어주오.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세자마마. 임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세자의 말이 옳도다. 임금의 목소리가 근정전에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덕은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 소화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노라. 황송하옵니다. 소화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신하들도 일제히 절을 올렸어요. 천세, 천세, 천천세. 김연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자는 소화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세자빈. 소화는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궁궐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세자빈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간택이 끝난 후였어요. 영의정 김판서와 좌의정 박판서는 황급히 대궐을 나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이게 무슨 망신이냐? 김판서가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 딸이 저런 천한 것에게 밀리다니. 박판서도 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어요. 세자 마마께서 거지로 변장해서 후보들을 시험하셨대. 영의정대 교수는 거지를 내쫓았고 좌의정대 교수는 개밥 그릇에 찬밥을 줬대. 하지만 이진사대 교수는 마지막 쌀로 밥을 지어줬다던데. 백성들은 감탄했어요. 역시 세자 마마는 현명하시구나. 가문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으니 말이야. 이소화 아가씨야말로 진정한 세자빈이지. 반면 김연화와 박혜원의 가문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그들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의정대 교수가 거지를 내쫓았대. 좌의정대 교수는 위선자였대. 두 가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대궐 동궁전이었어요. 소화는 이제 세자빈이 되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세자빈 마마, 이리 오시옵소서. 궁녀들이 소화를 모셨습니다. 소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궁궐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세자는 소화를 데리고 궁궐을 거닐었어요. 어떠시오? 궁궐 생활이 편하시오? 예, 세자 마마.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소화가 수줍게 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오늘은 궁궐에 있으니까요. 그대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일이요. 세자가 소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대야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세자 마마. 소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소화는 세자빈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아꼈어요. 어느 날 소화는 세자에게 청했습니다. 세자 마마, 소첩이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싶사옵니다. 소첩도 한때 굶주렸던 사람이니 그들의 고통을 잘 압니다. 세자는 기꺼이 허락했어요. 좋은 생각이요. 그리하시오. 소화는 궁궐 창고를 여러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세자빈 마마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분이시야. 소화는 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자와 함께 백성들을 위한 일을 많이 했죠. 한양 백성들은 소화를 사랑했어요. 세자빈 마마는 진정 백성의 어미이시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소화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창덕궁 후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꽃이 피 바람에 날려 하늘하늘 떨어졌죠. 세자와 소화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세자빈, 예, 세자 마마. 그때 그 따뜻한 밥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소. 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화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때 제가 준 건 밥 한 그릇이었지만 세자 마마께서 제게 주신 건 세상 전체였으니까요. 아니요. 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대가 준 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소. 따뜻한 마음이었소. 그 마음이 나를 움직였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벚꽃이 날리는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띤 채로요. 한편 김연화와 박혜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연화는 결국 시골의 한 양반가로 시집을 갔어요. 영의정 딸이라는 명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 후였죠. 평생 그날의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박혜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만 온화한 척했던 위선이 들통나자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처를 찾지 못하고 늙어갔죠. 반면 소화의 아버지 이진사는 궁궐로 불려왔어요. 임금께서 직접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그대가 딸을 바르게 키웠기에 훌륭한 세자빈이 나온 것이니라. 이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소화가 세자빈이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자는 이제 왕세자가 되었고 소화는 온 나라가 사랑하는 세자빈이 되어 있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세자빈 소화는 한양성 밖을 나섰어요. 옛날 자신이 살던 마을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마마, 조심히 가시옵소서. 궁녀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잠깐 다녀올게요. 소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양 거리를 지나 성문을 빠져나가 옛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초라한 초가집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우물도 새로 파여 있었고 길도 잘 닦여 있었죠. 소화가 수레에서 내렸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많이 변했구나. 소화가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나, 저분이 세자빈 마마 아니신가? 한 할머니가 소화를 알아봤어요. 세자빈 마마께서 오셨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모두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마마,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화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옛날 살던 곳이 그리워서 왔어요. 마을이 많이 좋아졌네요. 세자빈 마마 덕분이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마마께서 임금께 아뢰어 가난한 마을들의 쌀과 땔감을 나누어 주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저희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화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소화는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옛날 자신이 살던 그 초가집으로 향했죠. 초가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손을 봐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추억은 가득했죠. 저 부엌. 10년 전 마지막 쌀 한 줌으로 밥을 지었던 곳이에요. 그 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소화는 부엌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누추한 거지가 문을 두드렸죠.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소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쌀을 꺼내 밥을 지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거지가 세자였다는 걸.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소화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화가 돌아봤습니다. 세자가 서 있었어요. 세자 마마. 그대가 여기 올 줄 알았소. 세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소화 옆에 앉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그날이 생각나지요. 저도요. 소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준 건 정말 밥 한 그릇뿐이었는데 세자 마마께서는 제게 온 세상을 주셨어요. 아니요. 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대가 준 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소. 따뜻한 마음이었소. 그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고 그대를 세자빈으로 선택하게 만들었소. 세자는 소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내린 선택에 있다는 것을요. 소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세자 마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추억에 잠겼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와 세자는 초가집을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마, 또 오시옵소서. 네, 꼭 다시 올게요. 소화가 손을 흔들었어요.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죠. 수레 안에서 세자가 물었어요. 소화, 그대는 후회하지 않소. 만약 그날 밤 나를 외면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소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왜요? 제가 한 건 그저 옳은 일이었을 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세자가 감탄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그대의 마음이요.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그게 진정한 덕이요. 수레는 대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소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내가 준 건 정말 밥 한 그릇뿐이었어. 하지만 그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백성들의 삶도 바꿨어. 소화는 세자빈이 된 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봤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열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죽을 끓여 주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마지막 쌀 한 줌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소화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궐에 도착했습니다. 소화와 세자는 손을 잡고 궁궐로 들어갔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죠. 세자빈. 예, 세자마마. 우리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요?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면 되지요. 소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옳은 말이요. 두 사람은 달빛을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할 거예요. 소화가 그날 보여준 따뜻한 마음처럼 온 나라의 따뜻함을 퍼뜨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쌀 한 줌이 남긴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분 상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온 나라에 퍼진 따뜻함이었고 백성들의 행복이었으며 진정한 덕이 무엇인지 보여준 산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어요. 세자빈 소화의 이야기. 마지막 쌀 한 줌으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말까, 내 것을 나눌까 말까, 조건 없이 베풀까 말까. 소화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지막이었지만 주저없이 내어줬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화는 보상을 바라고 밥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전부였어요. 진정한 선함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 그저 옳은 일이기에 한다는 거. 소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아요.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잃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가문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김연화와 박혜원은 모든 걸 가졌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소화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이 있었죠. 결국 승리한 건 소화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쌀 한 줌을 나눌 수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소화의 밥 한 그릇이 온 나라를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선택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의 씨앗, 나눔의 씨앗, 진정한 덕의 씨앗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마지막 쌀 한 줌을 나눌 수 있으셨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